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신제품 출시를 앞둔 애플 현재 주가 0.6% 밀리고 있고요. 3대 지수는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NH투자증권 압구정 WM센터 정우창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9월의 공포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네. 저희가 2주 전에 8월에도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일주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아직까지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은 이제 작년부터 우리 투자자분들 9월에 굉장히 주식 시장이 하락할 거다 이런 우려가 좀 많이 있었지만 네. 지금까지 좀 봤을 때 이 주식 시장이 글로벌리하게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네. 오늘 좀 많이 올랐고 중국, 뭐 일본, 뭐 주요 증시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뭐 금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뭐 한국의 부동산도 뭐 많이 오르고 있다.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굉장히 배 아플 수 있는 그런 좀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월의 약세에 대한 전망은 논리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을 계속 드렸었고요. 네. 지금까지도 지금 생각보다 9월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15년간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보통 네. 8, 9월에 약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9월에 많이 밀린다 이런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때 짚어주신 것처럼 9월에는 좀 빅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치가 낮아진 거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자료를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이게 NH투자증권에서 좀 정리한 그 월별 S&P 500 수익률 자료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15년 정도 보면은 한 8월에서 9월이 증시가 조금 약세를 보였던 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9월이 최근에 보면 한 평균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1% 정도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익률이 굉장히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0월과 11월을 보면은 굉장히 강세로 가는 트렌드를 보였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9월에 하락을 했었다면 과거 패턴대로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에는 굉장히 증시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평균적인 연도의 4월은 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좋은 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기존의 과거의 통계 데이터가 그렇게 맞지는 않은 해였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월별로 주식이 상승하고 내리고는 그렇게 이제 뻔한 논리로 증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9월 달이 그렇다고 그럼 무조건 오르는 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여느 달과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해서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9월에도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또 9월 FOMC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네. 뭔가 자꾸만 약세장이 될 법한 내용들을 여쭤보는 것 같기는 한데 네. JP모건이 또 말한 바에 따르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오히려 증시 하락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뭔가 뉴스에 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네. 이제 금리가 인하를 한다고 해서 꼭 주식이 올라간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보험성 금리 인하냐, 경기 침체가 일어나서 금리를 인하하느냐, 이제 이 차이가 클 텐데 이번에 금리 인하는 물론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우려를 할 수 있지만 하지만은 지금 뭐 우리 미국의 GDP 나우나 다른 소비 데이터나 여타 경제 지표를 봤을 때 경제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는 분명히 증시에 저는 우호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금리 인하 전에 만약에 주가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오르게 되면 셀더 뉴스라고 해서 금리 인하 후에 일시적으로는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파월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서로 이제 의견이 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투자자분들은 금리를 인하할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데 왜 파월을 압박을 해서 연준의 독립성을 해쳐가면서 트럼프는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내러티브가 좀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지나고 봤더니 지난 고용 지표에서 드러난 바로는 6월부터 미국은 이미 고용이 마이너스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동안 파월의 금리 인하는 너무 늦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의견이 맞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파월보다는 트럼프가 경제의 그런 실물 경제에 대한 감각이 더 그동안 맞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1기 때 2019년 금리 인하 시기에도 트럼프는 계속 금리 압박을 했을 때 파월이 뒤늦게 트럼프 의견을 따라서 금리를 3차례 인하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막으로 이제 금리 인하 줄다리기 속의 승자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는데 트럼프라고 보시는 거네요. 뭐 승자라기보다는 결국 네. 트럼프의 예측이 좀 좀 맞았다라는 더 맞아 거고요. 예, 떨어졌다. 파월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이 많지 그런 형식적인 데이터를 중요하게 여겼고, 트럼프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사업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실물 경제 그런 부분에 대한 더 파악이 조금 더 파월보다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7, 8월 고용이 좀 부진하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오늘 11시쯤 나온 데이터만 봐도 벤치마크 예비 수정치가 좀 크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25bp가 아니라 B컷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는 이제 물가지표, 아직 남은 물가지표를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B컵보다는 아직까지는 25bp 인하 전망이 좀 많지만 추후에 계속 이번 인하가 뭐 일회성이 아니라 올해도 한 2, 3회,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도 한 2, 3회 정도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 이런 부분은 위험 자산의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제 증시만 보면은 증시가 오르긴 했는데 약간 네. 빅테크 위주로 좀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구글은 좀 빠지긴 했지만 그 반독점 소송 판결이 좀 유리하게 나와주면서 주가가 약간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빅테크 중에서 이 알파벳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빅테크 중에서는 지금 네. 알파벳이 가장 흐름이 좋고요. 저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알파벳이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랐어도 아직도 PER이 한 20 한 배에서 3배 정도, 20의 초반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알파벳의 뭐 제미나이라든가 뭐 나노 바나나라든가 AI 쪽에서 분명한 조금 강점을 가지고 알파벳이 좀 치고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주가를 눌렀던 이런 반독점 소송이 좀 해결이 된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뭐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빅테크들한테도 다 긍정적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의 뭐 이런 무게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빅테크들이 이런 반독점 소송의 직면에 있는데 알파벳이 먼저 이런 좋은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빅테크에는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판결이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주면서 다른 빅테크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이슈 중 하나는 오라클 어닝입니다. 오라클 어닝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오라클은 빅테크처럼 뭐 많은 관심을 뭐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다만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2분기에 그 레리 앨리슨 그 오라클 CEO의 좀 발언입니다. 뭐냐면 이미 3개월 전에 실적 발표 때 최근에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주문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다. 그리고 캐펙스는 계속 AI 캐펙스는 계속 증가할 거다, 이런 발언들을 굉장히 강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3개월 안에 이런 발언들을 뒤집을 만한 그런 그 힌트들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변 없이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과 이익이 좀 비교적 좋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쯤에 이 대규모 계약을 공개를 했는데 아마도 이번 어닝 때 이 내용이 좀 자세하게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뭐 브로드컴이 오픈 AI하고 좀 그 맞춤 칩에 대한 네. 언급이 있으면서 주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네. 오라클 같은 경우도 지금 오픈 AI 쪽과 그런 대규모 클라우드를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 실적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미온적이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좀 기대감에 비해서 좀 실망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2분기에 이미 이렇게 좋은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은 네. 3분기 실적도 기대할 부분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라클 실적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종목, 저희가 지켜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 뭘까요? 네, 저는 이제 넥스트 우리 제너레이션 플랫폼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런 플랫폼들이 다 이제 앞에 알자로 끝나는, 저는 지금 알트리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네. 레딧과 로블록스 그리고 이제 로빈후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로빈후드는 어저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편입됐잖아요. 투자자분들에게 그래도 아직 가시권에 있는 것은 레딧과 그다음에 로블록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리면 네. 레딧은 앞으로 인공지능 훈련에 굉장히 메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파트너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적자였지만 올해부터 흑자 전환을 하고 내년 실적은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과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10대들의 이제 게임 플랫폼인데 단순히 이제 게임 플랫폼을 넘어서 이제 10대들이 최근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동시 접속자가 지난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 2천만 명 정도였는데 최근 8월 말에는 4,7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최근에 가입자, 사용자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빈후드 제외하고 오늘은 알듀오에 대해서 함께 네. 좀 언급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압구정 WM센터 정우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